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고령군에 있는 아림환경이라는 의료 폐기물 업체에 2019년도에 이 업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의료 폐기물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9년 당시에는 언론에서도 의료 폐기물 사태라고 많이 명명을 했었습니다. 왜 사태라고 불렸냐면 전국의 16곳에 불법 방치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해서 전국에 300여 회 이상 방송이 되었었고, 그리고 저희가 국회 국정감사까지 가고 또 국무회의에서까지 언급되게끔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공론화가 됐었던 사태입니다. 그 공론화를 지역 주민 대책위원장으로서 이끌었고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쭉 지켜온 사람으로서 그 의료 폐기물의 지역 주민으로서의 피해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림환경은 대표가 김진희라는 사람입니다. 일일 소각 용량이 55.2톤이고요. 계열사는 경기도 천안시의 창광시럽이라고 또 의료 폐기물 소각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 업체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손인 셈입니다. 이 업체는 2019년도에 감염 위험성이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이 지정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로 분류하는 이유가 이 폐기물이 사람한테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코로나의 위험성이 인지됐던 게 바로 사람한테 쉽게 감염되는 그 위험성 때문이었었죠. 이 업체는 감염 위험성이 있는 이 의료 폐기물을 전국의 16곳에 약 1,500톤, 1,50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양을 전국 각지에 1년 이상 불법 방치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이면 푹푹 썩는 곳에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좀 이따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 전국에 있는 1,500톤 16곳에 있는 이 의료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 전국 14개 정도 있는 그 중에서 딱 한 곳 아림환경이라는 이 업체에서 허위로 이거는 이미 소각 처리가 되어졌다라고 전산상의 입력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전국 각지의 불법 창고에 보관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3월에 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가 이 업체가 그 이전까지는 이 업체가 지역사회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 업체가 소각 용량을 증설한다라는 신청서를 지역 주민들이 인지하면서부터 이런 게 있었구나를 그때서 한 2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 이 업체를 인지했고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적을 해보니까 추적을 하면서 또 제보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 불법 창고를 발견하고 고발 조치를 했었습니다. 이게 16곳의 불법 방치 내역입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여기 보시면 주민신고로 이게 발각이 되어졌고요. 고령부터 해서 대구, 부산, 통영, 김해, 문경, 상주, 김천, 함안 전국 각지에 이렇게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업체들이 지금 세아산업, 금호메디 저 각각의 업체는 소각업체 아림환경에 소속되어져서 업을 하고 있는 그 소속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운반업체들입니다. 지금 사례를 보시면 지금 사례 1에 보면 저 첫 번째 저게 이제 대구 농공업에 있는 불법 창고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차량을 추적해 가지고 발견한 창고인데요. 저 보면 천정까지 아주 까마득하게 사여져 있습니다. 저게 한 1년 6개월 동안 저 창고에 묵혀져 있었던 거고요. 그 앞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 밑에 천막, 녹색 천막이 있는 부분, 저 부분이 뭐냐면 저 천막을 벗기면 역시 그 속에
의료 폐기물이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민가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보면 무려 부산시 의사의 건물입니다. 지금 부산시 의사의 건물이 부산시 시내 한 중간에 있고요. 그 중간 부산시 의사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보면 이 도로가 상가가 쫙 펼쳐져 있는 그 건물에 있습니다. 그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저렇게 불법 의료 폐기물이 저렇게 방치되어져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운영하는 그 의사회에 거기서 영리를 위해서 폐기물 소각 업체 BMA 클린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그 업체가 저기에 저렇게 불법 방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경남 통영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역시 녹색으로 거적을 막 덮어놓은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이 그대로 의료 폐기물 더미들입니다. 저게 지금 사진상으로는 적게 보이는데 굉장히 넓은 그 노지에 저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저건 역시 1년 이상 저렇게 바깥에 비바람 맞으면서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었던 거요. 천막을 듣게 보면 저 밑에 오른쪽 사진에 보면 이미 눌려지고 뭐 빗물에 누수되어지고 그리고 부분 보면 뜯겨지고 이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개나 고양이나 쥐나 이런 거에 의해서 주변으로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옆에 빨간 딱지 붙어 있는 저거는 의료 폐기물 중에서도 감염 위험성이 가장 높은 거, 심각한 거, 그게 빨간 딱지가 붙습니다. 그런 것들 역시도 똑같이 저렇게 방치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1년여 동안 추적하고 감시하고 고발 조치하고 뭐 대구지방환경청에 집회하고 뭐 여러 곳에 이제 그 세종시에 환경부까지 올라가서 집회를 하고 주민들이 농사일 뿌리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워낙 불법 사항이 명백하게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제 나온 결과물은 영업정지 10개월이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대구지방환경청은 너무나 비협조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와 또 고령군은 전혀 주민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자, 영업정지 10개월이 나왔는데요. 이 10개월 사항이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때 당시에 폐기물이 야적되어져 있는 폐기물을 아무도 처리할 곳이 없어서 이걸 함부로 문을 닫게 하거나 기계를 세워버리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중단을 못 시킨다라는 게 환경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끌어가지고 거의 2019년 말 돼가지고 영업정지 10개월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상으로 보면 1, 2호에 의하면은 1, 2호 위반인 거고요. 그 불법 야적 자체가. 그러고 나면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1차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2차 영업정지는 3개월, 3차 발견은 6개월, 그 다음에 네 번째 발견되면 이 허가 취소, 이게 법 시행사항인데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했느냐면 이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16번이 발견됐는데도 16번 각각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과 보관기간 자체도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 6개월도 있고 보관기간도 각각 다른데 이거를 전부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수거 운반 업체가 세 군데 불법 창고를 운영했으면 그건 역시 기간과 장소가 다 다르더라도 그냥 1회차로 봐버린 겁니다. 다른 업체도 1회차로 보고 다른 업체도 1회차로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 1회차 그렇게 해서 1회차에 영업정지 1개월, 그래서 수거 운반업체 9개, 그래서 9개월, 그 다음에 아림환경이라는 그 업체 내부에 불법 보관하고 있던 거, 그거 1개월, 이렇게 해서 10개월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이 법 적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게 주민들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원래 이
의료 폐기물을 엄격하게 배출, 수거, 배송, 소각 과정을 RFID 태그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 처리되게끔 그게 국가 전산망으로 관리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기로 아림 환경에 들어가서 다 소각 처리됐다 하고 다시 밖으로 다 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 RFID 국가 시스템이 작동을 못한 겁니다. 그 허점이 그대로 다 드러난 것이었죠. 지금 역시도 이 시스템은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아림환경이란 업체는 폐기물을 관리하는 업체인데도 그 관련 업계에 제가 그 사장님들 만나서 여쭤보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고개를 내두르더라고요. 왜냐하면 2019년도 이전에도 이 업체는 5년 동안에 1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분 이야기로는 폐기물 관리 업체가 5년에 한 건을 받더라도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워하고. 그런데 이 업체는 아주 상습적으로 저렇게 해온 업체였는데 2019년도에 16곳에 16곳에 그런 업체가 발견되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정지 10개월에 대해서도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여전히 행정소송 중이라서 여전히 기계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처분을 받고 나서도 그 다음에 또 영업정지 1개월을 또 추가로 받았습니다. 2020년 3월에. 이렇게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켰음에도 주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반성하는 태도라든가 지역사회의 어떤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 기관 대구지방환경청이 너무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공문서에 보면 수거 운반업체 중에 하나가 한 곳이 2018년도에 이런 불법 방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 환경청에서 제발 단속해 주세요 라고 수거 운반업체가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면서 공문을 말로 하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으니까 공문서를 아예 업체에서 낸 겁니다. 그게 국감에서 나온 거고요. 그런데도 대구지방환경청은 그걸 그대로 방치했다. 2019년도에 그 사태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2020년 퇴사자의 이야기로는 항상 그 전기 그 배출 가스 점검이 나올 때는 미리 업체에서 다 사전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단속이 나오니까 어떻게 뭐만 태워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내부 제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워낙 참다가 사회적 문제되고 이게 심각한 걸 아니까 고발 조치를 한번 했답니다. 몰래 고발 조치를 하니까 미리 한 2주 동안 있다가 다 깨끗하게 치우고 나니까 그때서 단속이 나오더라는 거죠. 고발 조치가 들어가면 당일날 나와야 되는데 2주 동안 다 치고 났는데 소각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예, 저희가 2019년도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지역 주민으로서 이 활동을 쭉 하면서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너무나 답답한 사항들이 지자체가 주민 편이 전혀 아니란 겁니다. 관리감독기관 대구지방환경청도 역시 주민 편이 전혀 아니란 겁니다. 이러한 폐기물에 있어서 주민은 언제나 열애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노력을 해도 역시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 그리고 업체는 주민은 무시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폐기물 관리와 그 피해는 주민이 그대로 받지만 그 주민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참여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나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